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합니다. 오늘은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 중에서 남북연합 통일 수립 후 과정, 융합 과정에 대해서 독일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사례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바람직하게 들만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100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 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발볼 넓은 신발, 발등 높은 신발, 건강에 좋은 신발. 신발 같지 않은 신발. 그러나 인간의 진화 과정에 가장 부합하는 신발. 비바미 신발. 좋은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한반도 경제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바람직하게 인용할 만한 그게 유일한 사례가 독일이죠. 독일 통일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참고 사례입니다. 동서 분단 극복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남북한 통일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죠. 두 국가는 하지만 독일과 우리 한국의 차이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을 남북한 통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참고해야 하고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적용해야 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가야 되죠. 요즘 어떤 사람이 통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건 둘째치고 이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수많은 경제적 비용, 그것을 영원히 머리에 이고가 되는 거죠. 자, 남북한을 그냥 분단된 대로 살자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됐죠. 그러니까 동독은 소련의 영향 아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했고, 서독은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남북한처럼 동서독 간의 정치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됐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고 그러면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독 헬무트 콜 총리, 이름도 어렵네. 얘가 동독의 총리와 협상을 해서 1990년 1년 만에 공식적으로 통일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동독으로서도 어떤 그 대안이 없었고 서독으로도 대안이 없었어요. 이미 주민들은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식은 동독이 서독을 흡수하는 그러한 형식이 됐고,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의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독일처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남북한의 통일은 몇 가지 아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차이가 커요. 그 당시에도 독일과 서독의 경제적인 차이가 굉장히 컸지만은 남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는 훨씬 커요. 제가 알기로는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차이가 4, 5배 정도 됐다. 그런데 지금 남한과 북한의 GDP 차이는 수십 배에 달하죠. 수십 배가 뭐예요? 100배가 넘을걸요? 북한의 GDP가 지금 한
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럼 우리가 한 4,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45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통일되면은 북한의 경제 재건과 주민 생활 수준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갈등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둘째, 그 당시에 독일은 동독과 서독은 군사적인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국민들은 제한적이나마 교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남북한은 어때요? 군사적 경쟁이, 긴장이 아주 남아있죠. 독일 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은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어요. 비교적 평화롭게 통일이 됐죠. 근데 남북한은 어때요? 아직도 서로 으르렁대면서 대치 상태에 있죠. 특히 북한의 핵무기, 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크나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별 갈등이 없었어요. 독일 통일은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합의했어요. 쟤네들이 이제는 통일해도 돼. 뭐 국제 평화나 국제 정치 구도에 있어서 큰 영향이 없어 라고 하지만은, 남북한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국들, 극동아시아, 이 5개국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거기다 지금 대만 문제까지 끼어 들어갔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5개국이 또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강국이지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독일 통일하고 비교해 본다면, 독일 통일에서 남북한이 배울 수 있는 교훈, 우선 첫 번째, 경제적인 통합이 중요하다. 독일은 서독의 동독의 대규모의 재정을 투하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격차를 줄였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아직 그 당시에 동독의 경제적인 수준은 공산권 국가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독이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한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북한이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커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의 경제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한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북한의 GDP가 연간 GDP가 1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15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서 일단 북한 주민들의 생계 수준을 올릴 수도 있고요.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면서 외자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북한 노동력의 수준은 세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서 큰 효과를 보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서독이 통일을 위해서 기울인 노력, 사회적인 통합 노력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후에도 동서독 간 심리적,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과 문화교류에 많은 투자를 하죠. 남한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문화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독일 통일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한반도도 통일하려면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중국, 미국,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아, 여기 러시아가 빠졌구나. 러시아도 작지만은 어느 정도 동북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니까 이러한 나라들을 설득해서 같이 통일하면서 통일을 위해 한반도 경제가 같이 그 나라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그들도 통일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잠깐만요. 결론은 독일 통일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서 동일한 방식의 통일은 어렵겠지만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남북한 통일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독일이 서독 중심의 흡수 통일을 했지만은 했지만이 아니라 했어요. 한반도도 흡수 통일은 아니지만 남북한이 협력하고 북한 전 세계가 협력하면서 양국 간에 양국 간 어쨌든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루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경제적인 재건을 이루고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남북 간의 대결을 통해서 대결 때문에 써야 되는 소모적인 비용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부작용 없이 통일하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남한의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한반도 우리 민족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빨리 통일하는 빨리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이야말로 남한도 경제적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첩경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남북한 한반도 경제의 재구성에 있어서 독일 사례를 참고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읽고 쓰고 찍고 홍재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